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의 눈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년 전, 저는 동유럽 출신의 한 유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이야기는 파리의 작은 대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한국 유학생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군대에 입대한 후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던 중 절박한 마음에 그를 찾기 시작했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낯선 땅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인가요? 군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면회소에 모인 다른 군인 가족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그 순간 저희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파리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과의 사랑, 예상치 못한 임신, 그리고 끊어진 연락.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간 한국에서의 새 출발까지. 저는 루마니아 출신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낯선 문화,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유럽 루마니아 출신의 소피아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26세 여성이에요. 먼저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 글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저는 23살로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동유럽 출신 학생으로서 서유럽에서의 삶은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언어부터 시작해 문화적 차이까지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국가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종종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열린 국제문화교류 행사에서 한 한국 유학생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건축학을 공부하던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와는 달리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함과 진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대화는 우연히 같은 미술 전시회에 관한 감상을 나누면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고흐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자 민주는 한국 전통미술과의 흥미로운 비교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신선하고 새로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캠퍼스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함께 점심을 먹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어느 날 제가 물었을 때 민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글쎄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때로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오래된 전통이 살아있어요. 언젠가 한번 와보시면 좋겠네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고국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먼 아시아의 나라, K-파프가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죠. 민준을 통해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6개월 후에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파리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시작된 공동생활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요리도 꽤 잘했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소피아, 이건 한국에서 아주 평범한 음식이에요. 한국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민주는 종종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의 빠른 생활 리듬, 한강에서의 추억,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우리는 1년 넘게 함께 지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시간이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의 유학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학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소피야, 한국에 돌아가면 먼저 군대에 가야 해요. 거의 2년 동안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떠나기 전날 밤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군복무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연락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 말에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고 민준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가까울 것이라고 믿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곧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는 화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었고 각자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군대에 입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피야, 오늘부터 기초훈련이 시작돼요. 연락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기다려주세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그에게서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저는 점차 민준이 없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로부터 2달 후 제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고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졌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피아 씨. 임신 8주 차네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어요. 그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제 부모님께도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고 결혼하지 않은 딸의 임신 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아버지는 멀리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앞으로의 일을 고민했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을 중단하거나. 하지만 저는 이미 뱃속의 생명에 애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해 생계를 유지했어요. 임신이 진행될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고 학교의 복지제도도 활용했어요. 소피야, 정말 대단해. 나라면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친구 마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학업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커져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꼈어요. 교수님들은 이해해 주셨지만 장학금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어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음식 이름을 메뉴에서 읽는 것을 듣고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중년의 여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지금은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요. 하지만 연락이 끊겼다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그 가족은 제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여성은 자신이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국제학생 담당자로 일한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혹시 그 남학생의 이름이나 다니던 학교를 아시나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저는 민준의 이름과 그가 다녔던 한국 대학교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군대에 입대했다는 사실도요. 그 만남 이후로 몇 주가 지났고 저는 점점 출산일이 다가오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그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아 씨, 민준 씨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군 복무 중이라 직접 연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그의 부모님께 상황을 전달해 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알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민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그 여성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이 저와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통화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민준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그분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소피아 씨, 저희 아들의 아이를 임신하고 계시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민준의 부모님은 제게 한국에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 그것도 외국인인 제게 그런 제안을 하시다니요. 소피아 씨,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제 학업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욱 크게 다가왔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보육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아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함과 이해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출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었고 친구 마리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어요. 축하합니다, 소피아 씨. 정말 예쁜 아들이네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피부, 동그란 눈, 그리고 민준을 닮은 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저는 아들의 이름을 민우라고 지었습니다. 민준이 좋아할 만한 한국 이름으로요. 출산 소식을 민준의 부모님께 전했고 그분들은 곧 파리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민준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였고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 문 앞에서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민준의 어머님은 저와 비슷한 키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아버님은 민준을 닮은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우리는 민준의 부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서툰 영어로 인사하셨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자 어머님께서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그 속에는 한국에서 가져오신 전통차와 과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준이 소피아 씨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어머님의 말씀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준의 부모님이 민우를 처음 안아보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은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우리 손주. 너무 민준이를 닮았네요. 그 말씀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만남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심 많고 자애로운 분들이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 역시 제 가족과 루마니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들이 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소피아 씨,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돌봐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군대에서 나오면 그때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가서 산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고, 더구나 그곳에서는 언어도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에게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역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파리에서의 학업,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의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는 휴학계를 제출했고 제 부모님께는 한국에서 특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한글로 된 표지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 곳곳에 있는 최첨단 기술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게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 파리와는 또 다른 형태의 도시 미학이 느껴졌어요. 민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와 민우를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새 이불과 베개, 그리고 아기 침대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피아,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집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이 낯선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였어요. 저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어머님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셨고 대부분의 소통은 번역 앱과 바디랭귀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들까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처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말했을 때 어머님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익혀가면서 저는 조금씩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어요. 민우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를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안아주시고 놀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육아 경험이 있으셔서 제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기가 울 때는 이렇게 안아보세요. 그리고 배가 아플 때는 이렇게 마사지해주면 좋아요. 시어머니의 지도 아래 저는 점차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웠지만 날이 갈수록 민우의 작은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언제 배고픈지, 언제 잠이 오는지, 언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어머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소피아, 민준이 이번 주말에 첫 면회가 될 거예요. 당신과 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거의 1년 만에 민준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죠. 그가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되었어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긴장되었습니다. 민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처음 만나게 될 텐데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민준을 만나기 위해 군부대 근처의 면회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긴장했습니다. 민우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괜찮아요, 소피야. 민준이 알게 되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면회소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린 후 드디어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파리에서 봤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더 단단해 보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부모님만 보고 반갑게 인사드렸어요. 그러다가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습니다. 소피야, 여기서 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품에 안고 있던 민우의 포대기를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아기를 보자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어요. 이게 누구? 그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민준 씨. 민우라고 지었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기의 얼굴을 만졌고 그 작은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듯 천천히 내려앉더니 아이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소피야. 연락이 끊겨서.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진작.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 가족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시선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민준과 우리 아이만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고 저와 민준 그리고 민우는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 했지만 너무 작고 연약해 보여 망설이는 듯 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안으면 돼요. 제가 민우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 아들을 처음 품에 안은 그 순간의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놀라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모두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는 아이를 안은 채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아빠가 늦게 왔구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보며 웃었고 짧은 면회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저는 파리에서의 일들, 그리고 민우를 낳고 난 후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이유도요. 부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소피아를 잘 돌봐주셔서 다행이에요. 민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곧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잘 지내요. 우리 민우도.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용기를 내어 웃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다시 부대로 돌아간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느꼈어요. 그의 반응을 보고 나니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다른 외국인 엄마들과의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죠. 미국 출신의 제니퍼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나라의 장점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육아에 관한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들도 배웠어요. 아기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그리고 전통 놀이까지. 그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민우야, 도리도리 짝짝꿍. 시어머니가 민우와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가 다르더라도 아이에 대한 사랑은 모든 할머니들이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민우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왔고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빠로서의 역할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아기 달래기 등을 열심히 배웠죠. 민우가 정말 빨리 자라네요. 제가 없는 동안 많이 변했어요. 민준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소중한 첫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민우의 성장 과정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부모님께 진실을 알리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저는 그저 한국에서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지 결코 민우의 존재나 민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에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소피야,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니? 우리는 내 부모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민준의 가족을 만나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화상통화 화면으로 민우를 보여드렸습니다. 10달이 된 민우는 이제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손자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민우예요. 당신들의 첫 손주죠. 그 순간부터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저의 결정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지만 손주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특히 민준의 부모님이 저와 민우를 잘 돌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안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 있어 걱정이구나. 언제 우리가 손주를 볼 수 있을까?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꼭 루마니아로 방문할게요.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긴 대화를 마치고 저는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완전한 이해와 용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민우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특별하게 축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돌잔치라고 하는 이 행사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첫 해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특별하게 기념했죠.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화적 전통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돌잔치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돌복을 고르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하는 과정은 새롭고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주는 민우의 돌잔치를 위해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아들의 첫 생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민우는 화려한 색상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돌복은 그의 까만 눈동자와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저 역시 한복을 입었는데 처음 입어보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소피야,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마치 한국 사람 같아요. 민준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조금씩 이 문화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였습니다. 여러 물건을 아기 앞에 놓고 아기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 미래를 점치는 전통의식이었어요. 연필학자, 돈부, 실장수, 활용가맘 등 다양한 상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민우야, 네가 원하는 걸 잡아봐. 모두의 기대 속에 민우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연필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연필이네요. 학자가 될 거예요. 민준의 어머니가 기뻐하셨고 저 역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든 그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거든요.
돌잔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날 밤 민준과 저는 민우가 잠든 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녁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어요. 저녁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취업을 해야 해요. 대학원은 나중에 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가족을 부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민준의 말에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꿈도 중요해요, 민준 씨.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저는 그가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많은 외국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베트남 출신의 리라는 여성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예요. 하지만 한국도 점점 변하고 있어요.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생기면서 사회도 조금씩 열린 시각을 갖게 되고 있죠. 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가끔은 외로움과 문화적 충격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저와 민우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의 저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거였어요. 그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소피아, 처음에는 작은 월세집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하면 차차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민준의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있으니 학군이나 주변 환경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동네는 초등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어요. 민우가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의 어머니가 추천해주신 동네를 둘러보며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민우가 이곳에서 자라고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며 학교에 다니는 모습. 이제는 그런 미래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마침내 민준이 전역하는 날이 왔습니다. 거의 2년 만에 그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것이죠. 저와 민우,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군부대 앞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민준이 부대 정문을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처음 그를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 씨, 전역을 축하해요. 저는 이제 1살 반이 된 민우를 안고 그에게 달려갔고 그는 우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아빠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작은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아빠, 아빠. 민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공중에서 돌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후 민준은 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건축 관련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여러 곳 제출했고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민우를 돌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글자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소피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제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겠어요. 민준의 칭찬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곳에 대한 애정도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문화와 시스템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역 한 달 후 민준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 보조로 시작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첫 직장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제가 책임질게요.
소피아가 한국에서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민준의 다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월세 아파트를 구해 새 출발을 했고, 비록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곳은 우리만의 첫 보금자리였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설렘과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 둘만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했고 민주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민우를 돌보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다녔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민우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주말은 항상 민우를 중심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가족의 유대감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6개월 후 우리는 첫 번째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민준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는 안타깝게도 해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피아, 미안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날 밤 민주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패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알아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주는 눈에 띄게 침울해졌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늦은 밤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로 취업시장은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이런 상황에서 당신과 민우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했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제가 일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민우가 아직 어리고 소피아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를 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근처 외국어 학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강사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영어와 불어를 할 수 있었고 대학에서 유럽 언어학을 부전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학원에 들어가 원장님께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출신이고 영어와 불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어 강사를 구하신다면 관심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유창한 영어로 이력을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주 2회 저녁 시간에 성인 영어 회화 강좌를 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구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게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민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저녁 시간뿐이에요. 당신이 퇴근하고 돌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 직장보다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 강사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학원에서도 시간제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중 민우가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전통에 따라 돌잔치는 크게 했지만 2번째 생일은 가족끼리 소박하게 축하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민우의 성장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민우도 많이 컸네요. 말도 잘하고 걷기도 잘하고. 시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우는 이제 간단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었고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분명하게 발음하는 것이 귀여웠습니다. 루마니아 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중 언어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게 되면 민우에게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시부모님의 이해와 지지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우의 두 번째 생일 파티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주는 저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야, 우리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지만 정식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상황이 급박했고 이후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지금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까요?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고 소박하게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소피아 부모님께도 초대장을 보내드리고요. 민준의 제안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제대로 된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부모님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루마니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고려해 볼까요? 부모님이 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 하면 되죠. 여기서 1번, 루마니아에서 1번. 그러면 양가 부모님 모두 참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이해심 있는 대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3개월 후로 잡았고 루마니아에서의 결혼식은 내년 여름으로 계획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루마니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웨딩홀 예약, 스튜디오 촬영, 그리고 하객 명단 작성 등은 저에게 낯선 것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각각 하객을 초대하고 축의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결혼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결혼식이 더 오래 지속되고 춤과 음악,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특징이었어요. 반면 한국의 결혼식은 짧고 형식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 나름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날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 중에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웨딩드레스를 그리고 피로연에서는 한복을 입기로 결정했어요. 소피아,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당신의 붉은 머리와 하얀 피부가 한복의 화려한 색상과 잘 어울릴 테니까요. 민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문화의 옷을 모두 입는 것이 우리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저는 루마니아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비자 문제로 한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대신 화상통화로 결혼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결혼식 전날 밤 민주는 한국 전통에 따라 따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집에서 자고 저는 민우와 함께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밤늦게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소피야, 내일이 내 결혼식이구나. 너무 축하해. 네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기뻐.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그들의 축복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내년 여름에는 루마니아에서도 결혼식을 할 거예요. 그때는 꼭 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기대하고 있단다. 민준이와 민우도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점차 제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손주에 대한 사랑은 모든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꿈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웨딩홀은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하객들은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저의 한국어 학원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합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과 헤어를 마치고 드레스를 입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년 전 파리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제단까지 데려다 주지만 제 아버지가 오실 수 없었기에 시아버지께서 그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소피아, 오늘부터 진짜 우리 딸이 되는구나. 행복하길 바란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지만 메이크업이 번질까 겨우 참았습니다. 그분의 팔을 잡고 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과 감동이 가득했고 저 역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마지막으로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객들의 축하 속에 우리는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민우가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고 오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실수로 반지를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그 순수한 모습에 하객들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피로연해서 저는 한복으로 갈아입었고 민준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의 친구분들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축하를 해주셨어요. 다문화 가정이 쉽지 않은데 너희들은 정말 잘 어울려. 앞으로도 서로 아끼면서 살 거라. 한 어르신의 말씀에 저와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들의 축복과 지지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시부모님께 맡기고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아,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죠? 한국에 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아이까지 키우고. 정말 고마워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민준 씨.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정말 감사해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언젠가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가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부부로서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민주는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저 역시 영어 강사 일을 계속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몇 개월 후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민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기쁨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고 우리는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축하했어요. 민우에게도 동생이 생긴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동생이 생기면 함께 놀 수 있어. 민우가 형이 되는 거야. 민준의 설명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더욱 행복감을 느꼈어요.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했을 때 그분들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첫 임신 때보다 더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셨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요. 소피아, 몸 상태가 어떤지 자주 말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임신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태교의 중요성,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들, 그리고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세심했습니다. 루마니아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고 그분들 역시 두 번째 손주의 소식에 기뻐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루마니아의 전통 태교법을 알려주시며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셨습니다. 소피아, 임신 중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해.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아. 두 나라의 태교법을 모두 실천하면서 저는 이 아이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루마니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에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동시에 민우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처음으로 소개하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루마니아에서는 어떤 결혼식을 하나요? 한국과 많이 다른가요? 민준의 질문에 저는 루마니아 전통 결혼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의상, 많은 춤과 음악, 그리고 밤새 이어지는 축하 파티까지. 한국의 간소하고 형식적인 결혼식과는 꽤 달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민준 씨를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의 확신에 찬말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듯 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낯선 문화와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니까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민우에게 루마니아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루마니아어 단어들을 가르쳤어요. 민우야,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나라야. 루마니아라고 해. 곧 우리가 함께 갈 거야.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2살 반이 되었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나이였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고 우리 세 식구는 긴 비행을 거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고 곧 민준과 민우에게도 따뜻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언어는 국경을 넘어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우리 손주구나. 정말 귀엽구나. 어머니가 민우를 안으며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외할머니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루마니아어로 가르쳐준 분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정말 보기 좋았어요.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풍경을 민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쿠레슈티의 오래된 건물들, 넓은 광장, 그리고 화려한 정원들. 모든 것이 제게는 추억이 담긴 장소였어요. 이곳은 제가 학교 다녔던 길이에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제가 자주 가던 도서관이고요. 민준은 관심 있게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건축학을 전공했기에 도시의 건축물들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루마니아의 건축 양식은 정말 아름다워요. 서유럽과 동유럽의 영향이 모두 느껴지네요. 그의 관찰력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은 항상 세심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의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이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민준과 민우를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어요. 테이블에는 루마니아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이건 사르말레라는 음식이에요. 양배추에 쌀과 고기를 싸서 만든 거예요. 한국의 김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통 음식이죠. 저는 통역사 역할을 하며 민준이 루마니아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가족들과 영어로 간단한 대화도 나눴어요. 특히 아버지와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금방 친해졌습니다. 소피아의 남편이 건축을 공부했다고? 나도 젊었을 때 건축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열정적인 모습에 민준도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루마니아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민준에게 물었어요. 루마니아는 어때요? 한국과 많이 다르죠?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달라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이곳의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당신 가족분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그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도 루마니아에서 낯설음과 동시에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루마니아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부쿠레슈티의 역사적인 건물들, 시비우의 중세도시, 그리고 트란실바니아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민준과 민우에게 제 고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우가 루마니아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금방 친해졌고
루마니아어 단어들도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우야, 물을 루마니아어로 뭐라고 해? 아파. 민우의 정확한 발음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한국어, 루마니아어, 그리고 간단한 영어까지 세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자라는 것이 그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루마니아 전통에 따라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에 화려한 자수가 놓인 베일을 썼고 민주는 정장을 입었어요. 교회에서의 간단한 의식 후 대규모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 결혼식의 특징 중 하나는 신부 납치라는 전통이었어요. 파티 도중 친구들이 신부를 납치해 어딘가로 데려가고 신랑은 그녀를 찾아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민준에게 이 전통을 설명했을 때 그는 놀라워했지만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소피야, 이런 재미있는 전통이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의 결혼식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우리의 결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루마니아 전통 춤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다리로 열심히 스텝을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루마니아의 시골 지역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민준에게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이 마을은 제가 여름방학마다 할머니를 뵈러 오던 곳이에요. 여기서 수영도 배우고 말타기도 배웠죠. 민주는 루마니아의 전통적인 농촌 생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수공예품, 전통 건축물, 그리고 지역 음식 등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의 열린 마음과 호기심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피야,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민우가 크면 자주 데려와서 루마니아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민준의 말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던 바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이해하며 자라길 원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3주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피야, 민우를 여기 두고 가면 어떻겠니? 우리가 잘 돌봐줄게. 그러면 넌 출산 준비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우와 떨어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그들은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고 루마니아 문화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민준 씨, 어떻게 생각해요? 민우를 여기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요. 민준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우를 많이 사랑했지만 동시에 제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소피야, 당신이 결정해요. 하지만 민우에게 양쪽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곧 둘째가 태어나니 출산 후 적응하는 동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우리는 민우를 루마니아에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2개월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지내다가 제가 출산 후 회복되면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물론 그동안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민우와 헤어지는 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즐겁게 외할머니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민우야, 엄마랑 아빠는 잠시 한국에 갔다가 올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지내고 우리 자주 얼굴 볼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민준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웃음소리와 장난감 소리가 사라진 집은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민우와 화상통화를 했고 그가 루마니아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랑 말 봤어요. 크고 예뻐요. 민우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부모님도 손주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정말 즐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소피야, 걱정하지 마. 민우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이웃 아이들과 놀았는데 벌써 친구들이 생겼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사회성 좋은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은 몰랐어요.
한편 저는 출산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정기적인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 클래스에도 참여했어요. 민준도 직장 일정을 조정하여 가능한 한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민우 때는 많이 놓쳐서 아쉬웠거든요. 민준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고 이번에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루마니아에 있는 민우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밤에 그의 빈 방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민우도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저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민준과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녀는 루마니아와 한국의 이름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아리아나 서연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딸이 너무 예뻐요. 민주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저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리아나는 민우보다 더 제 닮은 모습이었어요. 붉은 기가 도는 머리카락과 큰 눈이 특히 그랬습니다. 출산 후 바로 민우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는 화상통화로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와, 아기다. 내 동생이에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민우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어, 민우야. 한 달만 더 기다리면 할머니랑 같이 한국에 올 거야. 민우는 신나게 박수를 쳤고 동생에게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아리아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매일 오셔서 아기를 돌봐주시고 산모인 저를 위한 특별 음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피야, 이번에는 처음부터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좋구나. 아리아나도 건강하고 소피아도 회복이 빠른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첫 출산 때는 루마니아에서 혼자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번에는 많은 지원 속에서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민우와 제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민우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조금 더 커 보였고 루마니아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와 민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우는 아리아나를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생을 관찰하더니 작은 손가락을 내밀어 아리아나의 손을 잡았어요. 안녕, 아리아나. 나는 오빠야.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형제애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구나 싶었어요. 제 어머니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르며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육아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법은 정말 체계적이구나. 루마니아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만 여기의 방식도 배울 점이 많아. 어머니의 말씀에 시어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동시에 보람찼어요. 어머니가 루마니아로 돌아가신 후 저희 네 식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민우는 다시 한국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아리아나를 돌보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온라인으로 영어와 루마니아어 과외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았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한국에서 루마니아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민준의 격려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제한적이었지만 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어 기뻤어요. 시간이 흘러 아리아나도 한돌이 되었고 민우는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갔어요. 민주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했고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집은 아이들에게 각각의 방이 있고 공원과 학교가 가까워 가족 생활에 최적화된 곳이었어요. 소피아,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민준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여기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아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희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우와 아리아나를 이중 언어로 키우기 위해 가정에서는 루마니아어를, 외부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에요. 민준도 이를 위해 루마니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 역시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피아, 민우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루마니아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알려주셨어요. 민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이중 언어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드디어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열게 된 것이에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그의 열정과 재능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내 사무실이 생겼어요. 아직 작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민준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고 저 역시 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냈어요. 저 역시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유럽 출신 여성들의 시각을 대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단체 대표의 말씀에 저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이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보람찼어요. 민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희 가족은 모두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는 새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학교로 향했어요. 민우야,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길 바라.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제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어와 루마니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영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언어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자 민우는 가끔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왜 말이 이상해? 어디서 왔어? 이런 질문들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엄마는 루마니아에서 왔어. 그래서 가끔 한국말이 서툴 수 있지만 루마니아어, 영어, 불어도 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하지? 민우의 이런 대답을 들려주며 저는 아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아리아나도 이제 4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우보다 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어요. 첫날부터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피아 씨, 아리아나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네요. 한국말도 잘하고 벌써 유치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민준의 사무소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제 일도 보람차게 계속되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민우는 미술의 재능을 보였고 아리아나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한국에 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도전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곳이 정말 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올해 여름 우리는 다시 한번 루마니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학교 방학을 맞이했고 아리아나도 이제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셨고 저 역시 고향의 공기를 다시 마시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루마니아의 자연과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아리아나는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제 말에 민준은 동의했고 우리는 3주간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루마니아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여행을 준비했어요. 루마니아에 도착한 첫날
아리아나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면 민우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민우는 루마니아어로 인사하며 뛰어갔고 아리아나도 배웠던 간단한 인사말을 외쳤습니다. 부나지와 부니카. 부나지와 부니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향한 아이들의 순수한 애정을 보며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들을 안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소피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그리고 루마니아어도 잘하는 것 같아. 어머니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루마니아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려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루마니아 여행에서는 부모님의 농장을 중심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동물들을 만나고 과일을 직접 따고 시골의 자연을 만끽했어요. 특히 말타기는 두 아이 모두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못 해봤어요. 민우의 신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두 문화의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도시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루마니아에서 배울 수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질서와 효율성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여행 중에 민주는 루마니아의 전통 건축물들을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에 여러 건물들의 특징을 그리면서 한국과 루마니아의 건축 스타일을 융합한 디자인을 구상했어요. 소피아, 이 지역의 목조 건축 기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의 한옥과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문화의 장점을 살린 건축을 해보고 싶어요. 민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이제 루마니아 문화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 농장 근처 마을에서 열린 전통 축제였어요. 화려한 민속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다양한 수공예품과 음식을 판매하는 활기찬 축제였습니다. 아이들은 루마니아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에 참여했어요. 민우는 자수가 놓인 흰 셔츠와 검은 조끼를, 아리아나는 꽃무늬 자수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죠.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루마니아 아이들 같네요. 축제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아이들의 피 속에는 루마니아의 DNA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축제의 밤, 캠프파이어 주위에 모여 전통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우와 아리아나에게 루마니아의 옛 전설을 들려주셨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어요.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아리아나의 조르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웃으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문화적 연결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비록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루마니아의 전통과 이야기들도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부모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소피야, 우리 농장 옆에 있는 작은 땅을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언젠가 여기에 작은 집을 지어서 여름마다 와서 지낼 수 있게 말이야. 그 제안에 저와 민주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두 나라를 오가며 살 수 있는 기회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민준이 루마니아어로 천천히 말했고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루마니아와 한국을 잇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루마니아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사진들을 골랐고 아리아나는 배운 루마니아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어요. 소피아,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민준과 저도 서로의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2학년이 되어 더 많은 공부와 활동을 하게 되었고 아리아나도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민준의 건축사무소는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저 역시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우의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다름을 이유로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땠어, 민우야? 정말 좋았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 보여줬어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어요. 특히 제가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요. 민우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 더 다문화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 함께 우리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뜻하지 않은 임신과 어려운 결정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민준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린 많은 것을 놓쳤을 거예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며 자랄 수 있게 되었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옳았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피어나는 과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우와 아리아나가 자라면서 그들은 한국과 루마니아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근면함과 공동체 의식, 루마니아의 자유로움과 예술적 감성. 두 문화의 조화 속에서 그들은 더 넓은 세계를 품은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언어적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이 나라의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주었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이제 저를 진정한 딸처럼 대해주셨고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국의 전통과 풍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록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물론 루마니아도 여전히 제 뿌리이고 그곳에 대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우와 아리아나가 커가면서 그들은 분명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나는 한국인인가, 루마니아인인가? 같은 물음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둘 다이며 동시에 그 이상이라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요.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 사랑하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가족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이해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7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단순한 외국인 신부에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건축가로 그리고 두 문화를 이해하는 아버지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여정이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성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같은 다문화 가정들이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더 넓은 이해와 존중을 키워나가는 역할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사랑과 가족을 위한 선택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낯선 땅에서의 새 출발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실 테지요. 그 여정의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길을 잃거나 지칠 때면 잠시 멈춰 서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눌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이해하게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